오늘 날짜가 21년 2월 17일입니다. 저는 뭐 상방 하방 다 보고 있는데 오늘 좀 중요한 자리라서 굳이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물론 모든 이 영상에 대한 어떤 투자의 책임은 저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고 투자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영상이 어떤 투자를 유도하거나 매수나 매도를 강요함이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지금 나스닥인데요. 나스닥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 이때가 리만입니다. 리만 08년 08년이고 이게 이제 코로나네요. 이거 이제 주봉입니다. 현재 보시는 그래프는 주봉입니다. 막상 리만보다 코로나가 더 충격이 컸지요, 사실. 이게 이제. 그런데 이게 이제 그 9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21년 9월 달에. 아니지, 20년 9월이구나. 올해가 21년이니까 맞네. 20년, 이게 20년 3월이고, 이게 20년 9월 달입니다. 근데 거의 리만하고 9월 달이 뭐, 그래 큰 차이가 안 나죠. 사실 리만 때 정말 자살 많이 하고, 미국의 리만뿐만 아니라 그런 투자 관련 회사가 너무 많이 넘어져가지고, 이때부터 버냉키가 막 헬기로 돈을 뿌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 충격보다 9월달 며칠 동안 충격이 거의 맞먹었어요. 왜 그랬느냐? 저는 이제 피보나치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피보나치를 그어 보겠습니다. 피보나치는 뭐 별거 아니고 이렇게 고점에서 저점을 끄면 됩니다. 고점 저점이잖아요. 이렇게 끄면 그럼 무슨 마법처럼 이 선에 닿았죠. 이 선에 닿으면 이제 반등을 할 수도 있다. 물론 내려 꽂을 수도 있지만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너무 정교하게 부딪힌 이후에 올라가죠. 물론 제가 이때는 시장에 없었어요. 내가 그때 오락에 미쳐가지고 밤새도록 오락한다고 코로나 때 다들 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이런 주식이나 선물 안 하고 계속 집에서 오락만 했어요. 그래서 오락에서 이거 관심도 없었는데 관심을 가진 건 이제 여기를 통과한 이유죠. 전 고점을 통과한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가졌지. 그래서 나는 계속 하방하겠지. 설마 코로나인데 하방하겠지 이랬는데 결국 지금 여기까지 왔네요. 결론이 뭐냐?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선입니다. 161% 선인데 보통 161% 선에는 무조건 되돌림을 주게 돼 있습니다. 최소한 저는 이 정도는 돌아올 줄 알았어요. 한 요 정도. 여기나 한 여기쯤은 올 줄 알았습니다. 아니면 좀 최악의 경우는 한 이 정도는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하방을 봤는데 이렇게 다시 뚫고 올라갈 거는 생각도 못하고 약간 손해도 좀 있었습니다. 제 같은 포지션을 좀 잘못 잡아가지고. 그럼 이제 161% 다음에 선이 어디냐? 이제 마지막 200%입니다. 200%. 200%라는 게 별거 아니고 요까지 폭이 100이면 이게 그대로 다시 100만큼 된 거죠. 다 피보나치를 따라서 이제 만든 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선이냐면 이런 데서 산 애들, 이런 데서 밀어 올린 애들이 이제 배가 불러서 청산하는 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흔히 롱이라 하는데 매수 세력이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청산하겠다. 라고 보는 라인이 보통 161%인데 200%도 봅니다. 상승하는 힘이 강하면. 그래서 결국 지금 이렇게 보시다시피 찍고 내려오는데 이런 슬리피지가 있거든요. 이런 약간 이런 걸 뭐라 하죠? 이런 거는 탐욕? 이걸 탐욕이라 표현하고 보통 요런 건 공포라 표현하는데 이런 게 그래서 아무튼 슬리피지가 좀 있어가지고 이때도 사실 오버슈팅이란 말 좋은 말 있네요. 오버슈팅
그래서 오바로 슈팅해서 사실 간다 믿고 넣었다가 이렇게 좀 손해 많이 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폭락해서. 그것처럼 지금도 여기 슬리피지가 좀 있죠. 오버슈팅이. 근데 제 생각에는 아무리 못 와도 여기까지는 내려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선이 어느 정도의 값이냐면 여기가 한 1, 2, 4, 8, 4 뭐 최소 이 정도 내려온다 보거든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이 12,000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뭐 건전한 되돌림이면 그냥 한 요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게 돼 있는데 만일 뭐 재수 없다면 피보나치를 다시 꺼볼게요. 보통 어떤 식으로 다시 끊느냐. 그러면 다시 고점하고 이제 저점이 여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여기가 12,200이네요. 12,200. 12,200 또는 여기가 얼마인가 볼게요. 11,000이네요. 11,000. 여기가 11,000입니다. 정말 재수 없으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냐면, 9,400. 재수 없으면 9,400까지도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이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오면 아마 대공황 1930년도에 대공황과 맞먹을 거예요. 뭐 대공황이 별거가 이게 지금 13,000인데 거의 9,400까지 내려오면 절반 허리가 꺾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만이 깨지고 내려오면 아마 자살하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물론 이래 내려갈 때도 돈을 버는 세력이 있으니 내려가는데 돈을 베팅한 애들은 없겠지만, 뭐 테슬라를 산 사람이나 애플이나 팡, 페이스북, 아마존, MS 소프트 이런 거 사신 분은 말 여기서 사신 분이 계시다면 이까지 내려오면 아마 절반까지 허리가 절반까지 주식 가격이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넣은 사람은 뭐 자살하니 많이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근데 만약 9,400에서 지지해서 이렇게 가면 다행인데 제일 두려워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하이 인플레이션, 인플레가 너무 지속되어서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실질금리 말합니다. 채권금리 말고 실질금리. 그래서 금리가 한 4%에서 5% 정도까지 오르면 연 주식의 펀드나 주식의 수익이 보통 4, 5%가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4, 5% 이상으로 오르거나 또는 4, 5%만 되어도 사람들이 주식을 할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세금 이런 거 뭐 이런 복잡한 다양한 거 빼고 순수하게 그냥 뭐 이익만으로 따져서, 그럼 사람들이 주식을 하지 않고 예금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이렇게 내려갈지도 알 수 없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어떤 비관주의자는 아니지만 이미 현재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점. 그래서 뭐 선물을 못 하시는 분은 그냥 더 이상 매수하지 마시고 그냥 현금을 가지고 계신 게 최고입니다. 현금을 가지고 계시고, 뭐 제일 좋은 거는 현금을 뭐 하나는 달러, 하나는 위안, 뭐 하나는 한국 돈, 뭐 이런 식으로 뭐 달러도 가 있고 위안도 가 있고 말이죠. 위안 어떻게 적노? 위안도 가지고 있고 한국 돈도 가지고 있고 이러면 좋긴 한데 엔도 좀 가지고 있고 말이죠. 유로도 좀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하시면 좋긴 좋죠. 이렇게 달러, 위안, 원, 엔, 유로를 쭉 분할해서 가지고 있는 거죠. 당분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금을 사면 어떻게 했냐는데, 금은 지금 해지 수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은이 조금 투자하는 세력들이 비트코인으로 돌아서는 바람에 금과 은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전 잘 모르겠어요.
코인이 오른다. 그거는 더 알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냥 현금 가지고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무슨 현금이냐. 인플레이션은 현금이 똥이다. 쓰레기다 이라는데 영원한 인플레이션 없거든요. 인플레이션 다음에는 금리를 올려서 다시 인플레를 낮춰야 되는 그런 국가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무슨 사고 나면 현금을 보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럼 자, 이건 미국 상황이고 우리 한국 상황은 어떤지 볼게요. 아까 피보나치를 조금 좀 아까 거랑 좀 다르게 그어봤습니다. 피보나치의 저점을 여기가 아니고 여기로 세력이 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이거 잘 안 믿지만 속칭 이제 흔히 말하는 엘리어트 때문에 엘리어트의 흔히 말하는 3파가 완성돼 버렸기 때문에 1, 2, 3, 4 이제 5파죠. 그래서 상승에 결국 5파가 완성돼 버렸어요. 만약 여기를 시작으로 한다면 그럼 이제 A, B, C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 점이 이제 11,900 정도에 바운스 됐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내려올 수 있고 뭐 이게 어디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뭐 그거는 뭐 신의 영역이고 신의 영역이 아니고 그 새끼들 그분들 흔히 말하는 요즘 유행하는 딥스테이트라고 부르는 프리메이슨 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꼭 그런 거 아니더라도 모건 혼자만 움직여도 시장 정도는 움직일 수 있을 거예요. 모건이 연 한 3천조 정도 쓰거든요. JP 모건이 3천조를 하방으로 꼽아보면 뭐 얼마든지 시장은 추락시킬 수 있죠.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 라인이 어디쯤 되느냐 하면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선이거든요. 이게 한 750쯤 되네요. 그 다음에 당연히 여기는 더 중요한 선이겠죠. 여기 상단에 부딪히니까 여기가 이제 많이 깨지네요. 9,780이 좀 되나? 그래서 아마 여기마저도 지지가 안 되면 아마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뭐 출렁이면서 이게 막 이래 출렁이면서 계속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 그건 그들의 마음이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하방의 우려도 있고 뭐 이래 추세선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래 선을 그어보면 추세선도 많은 트레이더들이 쓰는 그 하나의 방식이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여기 1번, 2번 닿았잖아요. 그 다음 3차에 여기 닿았잖아. 닿아서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승 추세선이 이렇게 되는데 얘가 만약 이렇게 흐물흐물 하다가 이걸 뚫고 내려오면 역시 당연히 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 외에도 뭐 RSI라든지 뭐 어떤 강도 지수라든지 기타 뭐 다른 뭐 지표 또 거래량을 봐도 그래요. 거래량을 봐도 지금 거래량이 이때 엄청 많고 지금 거래량을 지금 그래프가 없는데 이때 좀 있고 이때 제일 많았고 지금 거래가 좀 없어요. 거래 없는 거는 좋은 그런 징조가 아니거든요. 그 다음 한국 거도 보겠습니다. 지금 이건 우리나라 차트인데요. 이거 더 옛날 것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 지금 이 지금 기계가 더 옛날 자료를 안 보여주네요. 다른 프로그램을 써야 될 것 같고 역시 주봉입니다. 주봉이고 이게 2003년도 2008년도 리만 때입니다. 리만 때 그리고 코로나 때 뭐 이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역시 피보나치 저는 피보나치를 제일 좋아하니까 피보나치를 꺼 보겠습니다. 피보나치는 이제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다 했죠. 그래서 고점과 저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우리나라는 나스닥처럼 뭐 161%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이제 이게 127이고 여기 이제 131 정도 되는데 우리는 안타깝게 실이 168도 못 갔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32% 정도 되는데요. 결국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충격받고 내려왔죠.
그래서 이게 충격받고 내려왔는데, 사실은 이제 요런 모양이 됐을 경우 보통 이렇게 긴 윗꼬리를 달면 하락한다 이라는데, 그거는 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얘기고, 오히려 우리나라는 미국은 추락하는데 반면 우리나라는 다소 상승할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우리는 168까지 안 가고 이게 132% 정도라는 거는, 우리가 상승을 어떤 이유에든지 간에 우리는 이머징 마켓이다 보니 외국에서 돈이 많이 안 들어와서 나스닥처럼 그렇게 치고 못 갔다 이 뜻이거든요. 또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 우리 뭐 나스닥이 기침하면 우린 폐렴 걸린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나스닥이 만일 추락하면 우리는 뭐 돌아볼 필요도 없이 여기가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가장 상단이고, 그 이후에 뭐 이런 식으로 흘러내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까지 흘러내릴지는 뭐 대충 이것도 굳이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자면, 과연 어디까지 흘러내릴 수 있느냐, 아예 고점과 저점을 2008년도를 저점으로 잡고 고점을 최근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았을 시 우리 뭐 일어날 수 있는 일은 2700 정도까지는 무난히 내려오고, 2700까지는 힘없이 내려오고, 요거는 약간 좀 피보나치가 그래 좀 맞진 않네요. 그래도 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2300까지는 충분히 내려온다. 이래 현재 피보나치는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다른 선진국과 달리 이머징 마켓이라 계속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간 피보나치를 좀 다르게 볼게요. 이렇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저점, 최근 고점 이렇게 긋거든요. 피보나치를. 그렇게 하면 약간 그래프가 조금 이뻐져요. 어떻게 되느냐, 전 고점에 대이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정도냐면 2500 한 90 뭐 이렇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충분히 내려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만일 뭐 이런 거를 지지 못하고 계속 뚫고 내려오면 그 다음 여기인데, 거기가 어딘가 볼게요. 2100이네요. 2150. 만일 여기도 지지 못하고 뚫고 내려가면 그 다음은 없어요. 뭐 그 다음 여기나 이런 곳이거든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면 1600 뭐 이래 됩니다. 1670. 완전 코로나 최악의 경우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거죠. 뭐 만약에 줄줄줄줄 흘러내리면. 그래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나리오고, 뭐 이렇지 않을 가망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원래는 이렇게 원래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급등하면 뭐 당연히 급등하면 급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근데 이제 정부의 시책이나 또는 주변 환경 여건, 주변국의 영향에 따라서 꼭 굳이 이렇게 급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보나치 상으로는 이미 이렇게 보시면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갔지만 이 라인을 결국 터치하고 지금 내려오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한국장 역시 얼마든지 하락으로 열려 있습니다. 우리 속칭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락 방향으로 이렇게 열려 있으니 추격 매수하는 일이 없도록, 뭐 지금 하는 일은 그냥 수익 난 거 있으면 팔고, 뭐 불안하면 반만 팔고 반은 쥐고 있는 거죠. 뭐 그게 제일 좋잖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아무튼 저는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제 말 듣고 뭐 설마 주식 다 파시는 분은 없겠지만 참고하셔가지고 또 하락 후에 뭐 속 상하는 일이 없도록 기원하겠습니다.